띠리띠리리. 내가 이거를 왜 이랬을까? 오케이.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12월 27일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다 갔어요. 아주 그냥 미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자, 이거 좀만 더 당겨주고. 오케이. 오늘은 힐스테이트 리슈빌 요거 강일 거죠.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힐스테이트 리슈빌. 근데 이거 가지고 진짜 예, 안녕하세요. 장윤수님 반갑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안 넣을 거예요, 청약? 아이씨, 볼펜 안 나와, 씨. 뭐야, 이거. 사람들이 너무 평면이 안 좋게 나와갖고 미달이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설마 그러겠습니까? 설마, 그래도 서울인데, 아유, 설마, 씨. 아유, 설마 미달 되면은 뭐, 좋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나중에 팔기도 골치 아프다고, 이거 집이 나가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참, 네, 안녕하세요. 김현선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참, 뭐, 내 코가 석자지, 뭐, 이게 뭐, 되는 게 걱정이지, 뭐, 씨. 음, 예, 김현선님 오시고, 아중님 오시고, 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 화면 좀 이쁘게 좀 맞추고, 오케이. 자,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데, 얘네들도 그래요. 본 안내 자료는 청약에 참고할 만한 자료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하시고, 야, 그러고서 본인이 직접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입공문, 입주자 모집 공고문, 입공문을 확인하시고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면피죠. 면피, 면책. 예, 요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들어가 있다. 이제 그 얘기고. 또 밑에 쪽을 보시게 되면은 해당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어디 보자.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그렇지, 뭐 작업 및 편집상의 그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보기도 어제 한번 잠깐 봤는데 뭔가 하나 좀 나오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얘기가 좀 틀려지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역시 제 방송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은, 예, 관계 법령이 우선한다는 거 확인하시고, 요거는 넘어갑니다. 이건 지네들 거에 대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판교 벨리자이 거 있죠. 그거랑 같이 보면서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같은 지역에 나와 있는 거고 아마 그건 똑같을 테니까. 근데 두 가지가 얘기가 조금은 다르죠. 여기서는 기간 추천을 해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신혼부부 특공, 다자녀 특공, 노부모 특공, 생초, 그리고 이제 일반 공급에 대한 안내가 이제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판교 벨리자이 같은 경우는 특공에 대한 기본 있죠. 특공 공통. 이거를 따로 빼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기관에서도 공통, 신혼에서도 공통, 노부모에서도 공통, 이런 것들을 다 일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기관 추천, 그리고 이제 신혼 특공,
다자녀 특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은 달라져 있는 내용인데 그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요거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유자영님 반갑습니다. 유자영님 오셨네. 자, 입공문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이 날짜가 가장 중요한 날짜입니다. 모든 기간 산정에 있어서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무주택 세대 구성원 또는 무주택 세대 주 일단 무주택은 기본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김다하님 반갑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 모두 그러니까 엄마 아빠 당연히 이제 아빠가 이제 4인 가족인데 아빠가 세대주라고 치고 세대주라고 치고 엄마 아빠 나까지 다 또는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제 내가 세대주라고 치고 내 와이프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다 이렇게 이제 4인 가족으로 치고 여기 다 온 가족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자, 공급 신청자, 청약하는 사람, 신청자라고 얘기합니다. 청약하는 사람, 청약자, 그리고 청약자의 배우자, 아내. 뭐 아내가 청약을 할 경우는 당연히 남편이죠. 자,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 4인 가족을 생각하면 당연히 마찬가지죠.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재혼을 한 가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요즘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다 포함을 해서 모두가 다 등본상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너의 엄마 아빠만 엄마 아빠냐? 우리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다 해서 이제 장인 장모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그리고 시부 시모까지 해서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조부까지 다 들어가네. 다른 데서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질 않았었거든요. 우리 전에 봤을 때 특공 때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조혜라님 반갑습니다. 자, 주택공급 신청자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의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을 해서 모두가 다 무주택 여기 역시 등본상에 주민등록표 그러면 이건 등본이죠 등본. 자, 등본상에 모두가 다 무주택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는 아들, 딸, 그리고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까지. 그러니까 사위와 며느리가 들어갑니다. 사위와 며느리. 요 내용이 조금은 아마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관 추천. 해당 기관에서 추천을 받으신 분, 그러니까 이제 뭐 국가유공자, 장애특공, 그리고 이제 제대보무군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운동선수, 탈북자, 하여튼 뭐 여러 보훈청도 있고 되게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기관 추천이 물량이 작긴 하지만은 이거는 거의 된다고 봐야죠. 여기 해당이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다자녀 같은 경우는 3명 이상, 3명 이상. 태아 및 입양아 포함해갖고 이건 저번에도 우리 했던 내용이죠. 태아 및 입양아까지 다 포함을 했던 내용.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는 7년 이내 혼인기간 내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옛날 같은 경우는 오빠 집 있어? 라고서 물어봐야 됐지만 지금은 오빠 집 있어? 해갖고 집이 계속 있어야 돼요. 집이 한때는 있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이러면 난 너랑 결혼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재혼인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생애 최초 생초 이거 유명하죠. 과거에 주택 사실이 없거나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애 최초로 가지고 저도 나 옛날에 난 어떻게 안 될까 했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무조건 했었어야 돼. 또는 헤어졌었어야 돼. 자녀가 있어야 돼. 근데 애도 안 낳고 헤어졌다 그러면은 미혼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애는 낳았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노부모 65세 이상의 피부양자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양자 내가 먹여 살리는 우리 가족 누구나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엄마 아빠 엄마 아빠 3년 이상을 계속 부양을 했었어야 됩니다. 3년 이상 65세 특공에서는 부양자가 집이 있을 경우 이제 그럴 때는 만 60세를 가지고 따지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65세 3년을 가지고 따집니다. 소득 기준 다 필요 없고 얘는 필요합니다. 얘도 필요합니다. 자, 신혼 부부와 생애 최초에서는 소득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다자녀 같은 경우는 모든 주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자녀가 많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나온 건지 한번 또 보자고요. 예. 그리고 이제 모든 주택이 왜 그러냐면은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이 좀 더 커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모든 주택형이 들어가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를 모시고 사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니까 당연히 방이 하나라도 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있어야 되고 엄마 아빠 있어야 되고 잘하면 3대가 살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는 모든 주택형이 다 가능합니다. 요거는 뭐 특별히 의미는 없는 내용이고 이거는 우리 지난번 스터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 원래 그래요. 예. 어 이런 거를 가지고 중간에 말씀하신 거는 아주 좋아요. 근데 어 나중에 보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잘못 봤어.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댓글 달라고 딱 봤는데 분명히 내용이 맞았었거든요. 댓글 달고 나서 보니까 내용이 안 맞아. 이상하게 꼭 그렇게 보이더라고. 진짜 귀신에 홀린 것처럼. 아, 진짜 그래요. 예, 희한하죠. 자, 일반적으로 이거는 24개월이 경과가 돼 있어야 되고 이거는 6개월만 경과가 돼 있어도 됩니다. 경계선은 여기에 있어요. 무주택 세대 무주택 세대 구성 원 이게 조금은 다르네. 판교 벨리자이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판교 벨리자이. 예. 그래서 자 여기 있던 내용들은 기본 공통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공고문 뽀개기 저번에도 한번 했었죠. 그때 봤을 때 내용이 이거 저번에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야죠. 매번 수업을 할 때마다 그 내용이 똑같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아, 왜 저번에 했던 거를 똑같은 걸 또 해? 이게 아니라 저번에 했던 거를 똑같이 나와 있는 공통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서 느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신 겁니다.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 있는 거예요. 기억력 합. 예. 자, 어쩌고저쩌고에서 나와 있는데 평생 한 차례에 한정해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을 합니다. 특공. 이래서 이거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특공은 어차피 평생에 한 차례,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사실 이것도 틀린 내용이야. 왜? 재혼을 하게 되면은 신혼 특공에 한 번 더 되잖아. 그죠? 어게인. 재혼을 해갖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신혼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래서 이거는 신혼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특공의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는 내용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재혼을 하고 서류상 여러 사람이랑 재혼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조금 어둠의 세계에서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 위장으로 이혼을 해갖고 다른 사람이랑 또 결혼을 해서 붙여요. 접붙이기라고 합니다. 접붙이기 이런 건 필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헤어지면서 애 둘 데리고 나와. 저 남자도 헤어지면서 애 둘 데리고 나와. 그러면서 둘이 결혼을 해버립니다. 서류상으로. 그죠? 아유, 진짜 웨딩 결혼식은 안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자, 여자, 애 둘 그러면은 여섯 명입니다. 여섯 명. 그러면 6인 가족이야. 그것만 해도 가점이 얼마야? 장난 아니죠. 그것만 해도 30점이죠. 이런 거를 이제 접붙이기라고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요번 특공이나 이런 거에서도 이제 살짝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혼인 중인 사람과 낳은 자식으로 바꾼다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특공에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둠의 세계에서 장난질을 어떻게 치는지도 국가기관에서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고. 자, 청약 예치금액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서울을 살아. 근데 수원 광교에다가 여기 나오는 아파트 뭐 매교동에 좋은 게 있어서 나 여기다 청약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서울 거주가 기준입니다. 서울 거주. 여기에 84 타입에다가 청약을 할 거야. 그럼 이거지. 그죠? 그럼 나는 통장에 300만 원이 있었어야 돼요.
수원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돈이 조금만 있어도 돼. 이게 아닙니다. 아니야, 아니야. 물건지가 아니라 거주지. 예. 요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주지 기준이고요. 판교 벨리자이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다 작죠. 예. 그래서 통장에 최소 금액만 들어가 있으면 다 집어넣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내 거주지. 내가 사는데 지방에 있는 아파트에다가 넣을 수도 있잖아. 그죠? 예. 자, 이제 드디어 기본적인 내용. 여기도 이제 기관 추천 그리고 힐스테이트 리슈빌에서도 청약에 대한 기관 추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택 공급에 대해서 어쩌저쩌고 해서 8호 제곱 이하로 해서 10% 범위, 8호 이하에서 10% 전체 물량이 아닙니다. 8호 제곱에서 10% 이하. 그러니까 니네는 다자녀나 노부모 특공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가 많지가 않으니까 큰 타입의 아파트가 굳이 그렇게 필요는 없을 거야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호 제곱 이하, 그 정도만 해도 뭐 충분하지 뭐, 그죠? 자, 앞에 뭐 36조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다 필요 없고 입주자 모집 공고의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 원, 세대 구성 원입니다. 세대 구성 원, 세대 주가 아닙니다. 세대주 아니고, 자, 특별 공급 대상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서류를 받으신 분, 인정 및 서류를 받으신 분 추천, 예. 근데 요거는 각 기관장이 알아서 한다, 이제 그 얘기죠. 뭐 장애인 협회, 무슨 뭐 보훈처, 뭐 중소기업청 이런 데서 알아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종합 통장, 여기 종합에다가 표시를 할게요. 예금, 부금, 저축은 아닙니다. 저축. 예, 요거는 이제 금액으로 나가는 공이죠. 공공 금액 순으로 해서 나가는 거. 예, 예치금액. 예, 저축은 아니고 자, 6개월 이상의 통장. 예, 지역별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리고 장애인이나 유공자는 아예 통장이 없어도 돼. 얘들은요. 자, 신청 자격을 해서 보셨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힐스테이트 리슈빌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얘들은요. 아예 55세대 그래서 얘도 84제곱 이하 85제곱 이하에서 10% 범위 이건 똑같죠. 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까 없던 내용이 나옵니다. 서울시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 예, 서울 경기 인천이죠.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여기도 마찬가지죠. 세대주 아닙니다. 세대주 아니고 35조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고 하여튼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아까는 추천 또는 인정 서류를 받으신 분 그 얘기야 그 얘기입니다. 예. 어우 제가 왜 이렇게 짖을까 오늘. 자 어쩌고저쩌고 이제 과거에 특별 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그러니까 과거에 특공에 당첨이 돼 있었으면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기관 추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유주택으로 봅니다. 원래는 일반 청약에서는 소형 60제곱 이하 그리고 뭐 8천만 원 이하 공시가 수도권은 1억 3천 이하 이런 경우는 무주택으로 쳐줄게요 라고 했었는데 특공에서는 얄짤 없이 안 됩니다. 얄짤, 예, 이런 거를 다 필기를 하고 있네. 그죠? 얄짤 없이 안 돼요. 자, 청약통장 가입 그거를 어쩌고저쩌고 해서 6개월 이상 경과했어야 되고 면적별 예치금 아까 말씀드렸죠. 300만 원 이상 또는 사이즈가 크게 되면은 그 이상의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역시 유공자랑 장애인은 통장이 없어도 됩니다. 자, 당첨자 예비자 요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예, 특별히 뭐 이건 필요가 없고요.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장애인은 장애인 협회 이런 청약통장도 필요가 없고 장기 복무 제대군인 또는 장기 복무 군인 제대를 했던 아니면 10년 이상 복무를 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은 예, 됩니다. 통장만 6개월 이상만 있게 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만 얼마 이상으로 있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냥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이거 좀 괜찮아요. 예. 요거 여러분들이 꼭 삼성이나 이런 데 다니는 게 아니고
성장 지원과에서 인정하는 그 업체들이 좀 따로 있습니다. 예, 중기청에서 지원한 그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10년 근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장기로 다니고 계신 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수 선수, 예, 체육인 요게 됩니다. 요거는 나 처음 봤어요. 나 요건 못 봤는데 예전에 뭐 탈북자 무슨 뭐 해외 근무가 아니라 이제 해외 저 뭐야 외국인이랑 결혼한 사람 뭐 하여튼 뭐 희한하게 있고 그러는데 그건 그때그때마다 좀 다 달라요. 아파트마다. 네, 그래서 나한테 해당이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중소기업 5년이에요? 5년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할만하지. 이거 특공에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신의 한 수가 되는데. 네. 10년인 줄 알았는데 5년이라 하십니다. 아, 좋습니다. 이게 바로 지식의 합집합이죠. 네, 좋아요. 10년. 야, 그러면은 이거 진짜 어디 그냥 서류상으로 그냥 좀 하나 회사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사인만 받아갖고 하여튼 그 회사에 5년 동안 다니는 걸로만 서류 처리만 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시 판교, 예, 벨리자이 걸로 와서 자, 확정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유의사항 필요 없고 자, 대신에 요거 하나 있어야 돼. 요거 어디 가나 요 꼭 나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특공의 경우는 당락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가 다 됩니다. 요번에 넣게 되면 순서가 오기 때문에 예, 당첨이 됩니다. 다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 요번에 넣으면 돼 라고 해서 알아. 그 서류 인정 서류 다 갖췄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끝 그러면 안 되고 청약홈 저기 청약홈 있잖아요. 특공 청약 때 그때 청약을 넣으셔야 돼요. 여기서 그 전에 사전에 오케이가 떨어졌다고 해서 청약을 안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제발 좀 청약 좀 따로 넣으시라고 예, 오케이 됐다고 해서 안 넣으면은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갖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배당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리슈비를 그래도 자기네 거에 맞춰갖고 좀 정리를 좀 했어. 그죠? 국가 요공자. 자, 84 타입으로 해갖고 다 하나씩, 두 개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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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세 개. 여기에 대한 물량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항상. 예. TA와 TB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수 선수. 요거 하나 줍니다, 하나. 여기 하나 주고 합의 두 개. 자, 국가 유공자 11개 줍니다. 꽤 많네. 제대군인 9개 주고, 복무군인 9개 주고. 그럼 여기 18개잖아. 와, 씨, 많이 갖고 간다. 자, 중소기업 근로자 여기서 10개 줍니다. 어우, 물량이 이거 적은 거 아니죠? 꽤 많죠? 그리고 장애인 9개, 4개, 1개에서 총 14개 줍니다. 예, 여기 이제 시도 권역별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줍니다. 근데 어쨌든 찾아 들어가야지. 뭐라도 있으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북한 넘어갔다가 탈북해갖고 오시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될 겁니다, 아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관 추천에 대한 거를 마쳤습니다. 벌써 30분이 훅 지나가 버렸는데, 이제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혼부부 특별 공급 안내에서 이제 나와 있네요. 요거는, 날짜는 뭐 지낼 거니까, 다음 주 거니까 이제 알아서 하시게 될 거고,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자, 대상 및 자격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8호 제곱 이하 20% 이내, 8호 타입에서만 20% 이내가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 구성원, 세대 주가 아니라 세대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예,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게 된 이유로 계속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예, 무주택. 혼인신고 이후 계속 무주택. 7년 이내, 예, 7년이 지나가는 경우까지를 혼인으로, 신혼으로.
7년을 좀 길게 잡아준 거 아니야, 그죠? 아유, 안녕하세요, 김동욱님.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전 배우자였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는 이전 혼인 기간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장난하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예전에 사귀어서 결혼을 했다가 다시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랑 다시 혼인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그냥 신혼 7년을 하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1일 그러면 안 되잖아. 아유, 한은경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서부터 1일 그러면은 신혼기간 7년 넘어간 사람도 다시 1일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전 혼인 기간을 포함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게 맞겠죠. 재혼인 경우. 그래서 예전에 강의할 때 강남에서 이런 경우가 있겠어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요즘 TV 이영화 씨랑 선우은숙인가? 예, 그분들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재원하고 김혜영 씨인가?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예, 이해가 됩니다. 예.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을 하는 자. 그래서 아까 보셨을 때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소득 기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있습니다. 주변에도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어요, 기수님? 네. 신혼부부 소득 기준 필요해서 나와 있었죠. 사랑은 정말 죄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사랑의 유형을 다 한 가지로만 규정할 수는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의 삶의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계속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를 하고 무주택 기간 2년을 경과를 하게 되면은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2순위는 지금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2순위는 필요가 없고 소형 저가주택인 경우도 유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힐스테이트 리슈빌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서머리를 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소형 저가주택 이거는 유주택입니다. 네, 안 봐준다 그 얘기예요. 특공이니까 신혼특공. 자, 통장은 6개월 이상만 있으면 되고 그 예치 금액은 뭐 300만 원 300만 원만 있으면 되고요. 출산 요것은 그냥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저희 드라마처럼 어느 날 문득 그냥 뭐 조용히 어디 가서 애 낳고 와갖고 뭐 이거 안 돼. 그냥 무조건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본상으로 다 이야기가 가능해야 되고 임신의 경우는 진단서, 입양은 입양을 했다고 역시 관계증명서, 양자나 친양자의 경우는 입양 신고일 이렇게 해야지 예, 사람으로서 가족으로서 다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큰 글씨요. 예, 제가 눈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자, 우선순위 선정 시에는 이전 배우자와 함께 자녀와 동일 세대를 구성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혼한 엄마한테 가 있어도 역시 포함을 해주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뭐냐면은 이전 배우자 이제 나랑 헤어진 전 부인의 자녀와 동일 세대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또는 나한테 내 자식이 엄마한테 가 있어도 그것도 다 이혼한 엄마한테 가 있어도 포함이 된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야기가 아주 깨알같이 이제 쓰여져 있는 그 얘기고요.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 재혼.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다른 사람이랑 새로 다시 결혼을 했어. 신혼이야, 그죠? 근데 그 사람의 자녀, 내 친자녀는 아니지, 그죠? 예. 그러면은 새로 사랑한 사람 아내의 친자녀는 청약자와 동일한 등본에 있어야 됩니다. 청약자와 동일한 등본.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접붙이기 사례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각자 애 둘씩 데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접붙이기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 방지하고자 그런 거예요. 자, 글씨가 크니까 너무 좋아요. 다행입니다. 자, 소득 기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지. 예, 작년. 올해는 아직 다 정산이 안 끝났을 테니까. 농촌 말고 도시근로자. 그래서 평균 120% 이하, 맞벌이는 10%더 가중치를 줍니다.
세대 구성원의 모두가 무주택 유지해야 됩니다. 아빠가 청약한다고 아들한테 너 네가 집 하나 갖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금액이 좀 비싸갖고 6억에서 9억짜리로 해서 공급이 좀 세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비싼 곳에. 요즘은 다 이렇게 막 금액이 다 비싸지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소득 수준이 10%씩을 더 올라가더라도 인정을 해주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이제 그 얘기고, 공시지가 올리겠다 이제 그 얘기죠. 왜냐하면은 세금 걷어야 되니까. 자, 당첨자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 배정 물량의 75% 배정 물량 전년도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자. 그러니까 원래 아까는 우리가 120% 130%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조금 소득이 적은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선정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120% 우선을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 소득자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 그죠? 뭐 130%, 140% 그리고 뭐 맞벌이 130%에서 막 나온 사람들 있죠. 이러한 사람들하고 다시 경합 또는 뭐 경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먼저 이 사람 75%의 배정 물량을 이 사람들한테 먼저 빼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예, 뭐 120% 이상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100%인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추첨을 했는데 떨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재수없게 떨어진 사람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경합 당연하죠. 예, 마이너리그 다시 한번 간다는 얘기예요. 자, 경쟁이 있을 시 1순위 자녀가 있을 경우는 1순위에 우선 공급 중 혼인 중 출생 혼인 중 그러니까 재혼한 사람 전처의 자녀는 안 돼. 그러니까 혼인 중에 출생을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한 사람. 근데 혼의 출생도 포함이야. 아, 진짜 이건 너무했다. 혼의 출생까지 다 포함해서. 네. 드라마를 많이 봐야 되겠네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재혼은 혼인관계 중인 자녀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전 좀 개인적으로 어려운 게 옛날에 뭐 해피투게더 또 무슨 뭐 드라마 막 얘기를 꼬아놓고 그러면 나는 무슨 얘기인지는 못 알아듣겠어. 근데 여자들은 그런 거 정말 잘 알아듣더라고요. 얘가 얘 아이고 얘가 제 아이고 뭐 어떻게 되고 해서 잘 알대. 나는 수컷들은 그런 거를 잘 모릅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경쟁 시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2순위) 1순위에서 미해당이 된 사람들 또는 무자녀, 자녀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저 같은 사람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입고일까지 무주택 세대원을 유지를 하면서 2년이 지난 사람들. 예. 그러니까 집이 있었어 옛날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을 처분하고 나서 2순위. 근데 2순위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없겠죠. 같은 순위 내 선정 방법. 태아를 포함을 해서 미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 미성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친구 아들이 군대 가고 결혼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어떻게 보면 해당이 없어요. 재혼인 경우에는 미성년인 전 자녀를 포함, 동일 등본 이렇게 들어가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추첨으로 간다는 얘기. 여기서부터는 나도 몰라 그 얘기죠. 자, 우선 공급, 일반 공급해서 이제 나와 있고요. 잠깐만. 요거 좀 하나 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공급을 75% 배정을 해준다 그랬었고, 서울, 경기, 인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지역별이죠. 지역별 커터. 2년 이상 된 사람 또는 2년 미만인 사람.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여기서 여기서 50% 여기서 나머지 50% 공급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75%를 우선으로 공급을 해주고 일반 공급으로 해서 25%를 또 따로 빼주는데 어차피 이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2년 이상으로 해서 따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00%를 초과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우선 공급 저소득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100%가 돼버리게 되면은 안 된다. 근데 맞벌이도 둘이 같이 벌긴 버는데 한 사람이 120% 엄청 많이 벌어버리고 그럼 나머지 사람은 조금 벌고 이렇게 해서 요거 120% 되는 건 안 돼. 이렇게 해서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건 안 되고 예, 한 사람이 120% 이상 벌게 되면 안 되고 아까 나왔던 내용입니다. 6억에서 9억짜리 집은 10%씩 완화를 해줍니다. 비싸니까. 예. 자,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예, 집 있으면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했죠. 이 사람들 모두가 전체 합산 소득 다 합산을 해갖고 우리 저번에 밴드에서 알바는 어떻게 해요 한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알바도 포함이 됩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알바라는 것은 예, 그냥 쌈짓돈에서 주고받는 그런 알바 말고 3.3% 인건비 다 저기 공제 다 띄고 예, 통장으로 입금되는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오늘 열심히 했어 그냥 뭐 팁 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세대 구성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상대방 또는 이제 별거한 사람 이런 상대방이 소득 파악이 지금 불가로 돼 있어. 그럼 등본 말소하시라 그 얘기예요. 예. 자, 연간 소득을 근무 월수로 나누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질문이 많이 나오죠.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로자, 예, 월급 받는 사람, 원천징수 중, 저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여기 나와 있죠. 예. 이 중에서 21번 항목, 비과세 소득이 다 제외된 거. 그러니까 이거 다 하고, 따고 남은 거, 총 금액 또는 소득 금액 중 증명원, 예. 그러니까 21번 비과세 공제된 거 그냥 이거 21번 항목에 나와 있는 비과세 공제된 소득금액 증명원 있죠. 요걸로 해서 보시면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재직 증명서 상의 근무 월수로 해서 나누게 하면 되죠. 사업자의 경우는 여기도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그 서류가 있습니다. 요거 띄어다가 제출하게 됩니다. 기간은 뭐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 상의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 하나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구원 수가 있어야지 머릿수로 해서 나누기를 하니까 만일에 100만 원을 버는데 2인으로 나누게 되면 50만 원이잖아요. 근데 3인으로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33만 원이 돼버리니까 소득 기준 이내에 들어가 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집어넣어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태아는 가구원 수를 인정을 해줍니다. 복덩이죠, 복덩이.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힐스테이트였고, 힐스테이트 리슈브일 거였었고, 요거는 아까 봤었던 그 판교 벨리자이 거 신혼 특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있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요거 하나 조금 중요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이 날짜 자체가 좀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아파트, 오피스텔 다 마찬가지예요. 이날 이후에 산 거는 다 그걸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주택수에 다 들어가 버리고 하니까 아파트텔, 오피스텔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 이거 2순위는 뭐 이 내용 자체는 의미는 없고 요 날짜가 있어갖고 보여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녀 수가 많은 경우 성남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자 이거는 저기 성남시로 들어가니까 판교 벨리자의 경우 그리고 미성년이 많은 사람 그리고 태아나 입양아까지 다 포함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박은현님. 예. 라방 있는 거를 까먹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잠깐 외출하셨는데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예. 직계전속 가구원수 인정은 공부상 1년 등재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요거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그죠? 등본상으로 1년 이상이 들어가져 있어야 된다. 그죠? 왜냐면은 그냥 다 어제 입양해갖고 오늘 딱 짠 하고서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는 이제 그 금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이 내용이 나와 있네요.
가구원 수는 다 무주택이어야 하며 임신 중 태아는 태아 수만큼 태아 수만큼 그러면 쌍둥이는 나누기 2를 한다는 얘기네. 예. 태아 수만큼 이 내용은 또 다른 데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자녀 한번 보겠습니다. 다자녀, 이거 이제 다시 판교 벨리자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데, 다자녀 전체 물량 8호제곱 아니라 전체 물량 예, 판교밸리 했다가 리슈빌 했다 그래요. 왜냐면은 내용이 좀 비슷할 것 같아서 그래서 같이 보는 겁니다. 서울, 경기, 인천 다 모두 다 해갖고 성남시 거주하거나 서울, 경기, 인천 해갖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주 아닙니다. 세대 구성원입니다. 자, 태아를 포함해서 입양아를 포함해서 3명 이상. 야, 3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을까 했는데 무지하게 많습니다. 6개월만 있으면 되고 예, 이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가 많은 경우, 자, 그리고 여기서는 연령이 많은 자순, 나이가 많은 사람 우선,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배점표는 그냥 보시고서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다자녀 거, 리슈빌 거 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잘못된 만남. 자, 8호가 아닌 전체 10% 범위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경기, 인천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예, 세대 원.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인 안 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성인이 됐다 그러면 얘들 무조건 다 내보내야 돼요. 빨리 분가시켜갖고 독립세대 전입신고 따로 해갖고 예, 여기서부터 들어가라 이제 그 얘기예요. 태아를 포함 그 정도 해서 3명 이상인 사람 예, 태아 포함해서 3명 이상인 사람 통장은 뭐 요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권리적거리는 조건은 아니니까. 과거에 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그죠? 야, 유주택자도 가능해? 입공이 현재 지금 무주택이기만 하면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가끔씩 등본상 우리가 항상 등본이 규칙입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어디 뭐 운동하느라고 어디 뭐 밖에 나가 있는 경우 뭐 큰아버지 시골에 잠깐 가 있는 경우 어디 뭐 요양차 따로 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여튼 가족관계증명서 요거 가지고 제출하면은 다 우리 가족으로 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 얘기죠. 소형 저가주택 이거 아까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예, 이것도 역시 유주택으로 봅니다. 다른 거는 다 헷갈리고 바뀔 수가 있지만은 소형 저가주택에선 모든 특공에선 다 안 돼 이 얘기예요. 안 돼. 이거 안 봐줘. 자, 태아 입양도 입주시까지 입양 유지 이거 가지고 옛날에 말이 나왔었죠. 예. 아이들을 입양을 해갖고 당첨되고 나서 버렸어.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많이는 아니고 어둠의 세계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태아도 임신 진단서를 허위로 해갖고 예, 해놨다가 나중에 뭐 자연 유산을 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왔다 갔다 많이 했었죠. 수사기관에 이혼 재혼 시 이혼했다 또는 재혼했다 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등본상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상대방 남편 전 남편 여기 주소로가 있으면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내 자녀 같은 경우는 잠깐 얘가 어디 잠깐 주소 이전을 따로 해놓은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되는데 이혼이나 재혼을 했을 때는 본인의 자녀는 본인 거기에 등본상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동일한 등본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재혼한 배우자 신청자 내가 신청을 할 때 나랑 같이 등본에 들어가져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가족관계가 난 개인적으로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서울 이상 서울에서 2년 이상 50% 이거 아까 나왔던 내용이니까 다 똑같고 나머지는 점수로 해서 경합을 하겠다 그 얘기고요. 점수가 똑같은 경우는 미성년 자녀가 많은 경우 그리고 나이가 많은 경우 아까 나왔던 내용이랑 똑같죠. 예.
아까 여기 힐스테이트 리슈빌이랑 요거 판교 벨리자이랑 요건 똑같습니다. 다자녀 산정 방법. 자, 노부모. 예, 노부모 보겠습니다. 전체 물량이 3%입니다. 8호제곱 이하가 아니라 전체 물량. 왜냐하면 식구가 많으니까. 그것도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전체 물량의 3% 범위 이내. 자, 노부모 판교권 요거 보시면서 넘어갈게요.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예. 65세 이상입니다. 60세가 아니라 직계존속 배우자 엄마 아니 배우자래 저기 아내의 직계존속도 포함을 해서 3년 이상 여기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등본상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뭐 24개월 이상 아까는 뭐 6개월이었었는데 여기서는 24개월입니다. 요거 하나 조금 달라졌죠? 예. 요거 그리고 세대 주인자 5년 이내 당첨 기록이 없어야 됩니다. 성남에서 2년 이상 살았어야 돼. 그 얘기예요. 자, 65세가 아니라 60세. 요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 내기 참 좋은 건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양권, 주택이나 분양권 이런 거 입주권까지 다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까지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유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무주택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까 소형 저가주택 요거는 우리 지금 계속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자녀, 노부모, 신혼, 일반 특공한테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유주택으로 간다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재 무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의 현재 무주택. 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3년 이상 등재. 이거 가지고도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었죠. 등본상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엄마 아빠 밥 차려드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피부양자의 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 수유 갖고 있었던 한 기간은 요건 다 무주택 기간에서 빼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현재 무주택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과거에 집이 있었던 경우가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무주택 기간은 마지막 최소로 짧은 기간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주택에 대한 산정 기간은 최고로 짧은 마지막 순간서부터를 계산을 합니다. 요거 아까 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무주택 세대주 아까는 다 세대 구성원이었었죠. 지금은 세대주입니다. 5년 이내 재당첨 금지 요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다 해당되는 사람 다 온 가족 다. 자,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에 해당한 경우는 유주택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치사하게 이런 경우가 있었었죠.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그쪽 세대도 역시 다 무주택이어야 돼. 근데 이거 옛날에 통과가 된 경우를 내가 봤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경우까지 다 못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40평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되는 경우를 내가 봤습니다. 다산에서 봤었죠. 다산에서. 자, 요거 우리 밴드에서도 질문이 나왔었던 부분이죠. 에버랩스 밴드에서 90일을 초과를 했을 때 노부모 특공 여기서는 신청이 안 됩니다. 3년 이내 연속해서 90일을 초과를 해서 해외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왜 안 되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서울 이산 2년 50% 나머지는 50% 준다. 동점의 경우 추첨 간다. 요거는 뭐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 생애 최초 생초 사람들이 이도 저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생초죠. 그래서 생초는 시험 문제에 나오기가 참으로 좋고 나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 자, 벨리자이 같은 경우는 성남에 거주하거나 서울, 경기, 인천. 자,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24개월 통장 이건 뭐 기본이고 세대 구성원 안 돼요. 세대주 5년 이내 당첨 안 돼요. 오늘 현재 저요 왜요? 말씀해 주세요.
혼인, 재혼을 포함해서 미혼인 자녀를 데리고 있어야 된다. 입양을 하든지 하여튼 예. 등본상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아마 많이 걸리게 될 거예요. 여기서. 예. 본인이 생초라고. 난 또 난 무슨 질문 있어갖고 저요하고 손 드는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예. 센스 있으셔. 자, 공고인 현재 근로자가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예.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되고 5년 이상 어쩌고저쩌고에서 나와 있는데 요거 우리 저번에 이것도 질문 많이 들어가죠. 세액 감면해갖고 또는 공제를 해갖고 소득공제 해갖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여튼 납부 금액이 빵원인 사람도 다 오케이 해당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는 뭐 특별한 부분이 없으니까 자, 헬스테이트 거 큰 글씨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8호제곱 이하에서 15% 범위 내에 예, 박 교수님이 포함이 된다는 그거. 생애 최초 나 처음 신청하는 거야. 난 집이 있었던 적이 없었고 신청 자체가 처음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내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했던 기록 자체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아까 나왔었던 거는 오늘 입공일 현재 오늘 무주택 이게 아니라 기록 자체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투가지역 무주택 서울이니까. 자, 혼인, 재혼, 미혼인 자녀, 아까 등본상 자녀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등본상. 자영업자를 포함을 해서 통산이란 얘기는 다 합해서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질문에 많이 나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2010년, 12년, 14년, 16년, 18년에서 이렇게 해서 5년을 해도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매 1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년 언더로 해서 가도 괜찮습니다. 빵원도 포함인 사람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소득 기준이 있는데 130% 이하. 아까는 저기 100% 우선이었었고 120%까지 해서 봐줬었는데 여기서는 생초에서는 130% 기준을 좀 많이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130%라는 거 이것은 일일이 다 외우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투가지역, 청가지역, 투가지구, 청가지역 아래 1순위 모두 만족을 해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모두 만족자. 24개월령 기본이고 무주택 세대 주 아까 했던 거고 5년 이내 당첨 기록이 없어야 된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초 소득 기준이 2021년 1월에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에 지워졌나 안 보이네. 다음 달에 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9년 소득일까요? 2020년 소득 기준일까요? 아마 내가 봤을 땐 2019년일 겁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한 작년 소득 금액 무조건 작년 소득 금액 증명원을 띄워야 돼요. 작년 소득 금액 증명원. 그러면은 19년이든 20년이든 알아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아마 19년께 나올 겁니다. 왜냐면 20년께 다 정산이 안 됐으니까. 예. 자, 세대 구성원 중 한 사람도 분양권 포함한 경우 분양권을 다 포함을 해서 입주권도 마찬가지고 아까 여기서는 입주권이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두 개를 다 같이 보는 거야. 왜? 그래야 나중에 그럼 입주권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해서 물어봤을 때 입주권 그것도 안 돼요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포함한 경우 생초가 안 되나 무주택으로 인정한 경우는 생초가 가능하다. 무슨 소리야 이게? 53조 이거 지난번 스터디에 나왔었죠. 무주택 요건 그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주택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이거 53조 분양권 다 포함해서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 그리고 적용 사례 해서 쭉 상속으로 공유 지분 취득한 경우 그리고 뭐 20제곱미터 어쩌고저쩌고 2년 이상 뭐 보유한 경우에서 소형 저가주택에서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봤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53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한 번쯤은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거 첫 시간 스터디 그래서 이걸 첫 시간에 스터디 한 거예요. 예. 서울 50% 예,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자, 요거 조금 얘기가 다르죠. 태아는 제외를 합니다. 신혼하고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럼 이게 헷갈리기가 쉽겠죠. 그죠?
이거는 지금 생초입니다. 생초. 생초, 신혼. 그럼 역시 이런 것도 나중에 시험 문제 내기에 참으로 좋겠습니다. 왜 자꾸 시험 문제를 얘기를 하느냐? 전 올해 요번에 맡은 게 분양권 강의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양권 강의를 하는 데가 서울 전국에 학원에서 분양권 강의를 하는 데는 없어요. 분양권을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얼마 없거니와 그렇다고 전국에 떴다방 아저씨들이 이걸 다 강의를 할 수도 없잖아. 예. 그래서 현장 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사람이 아마 전국에 아마 내가 알기로는 지금 3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예. 재승욱 박사가 경남 지역에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디 또 무슨 부산에 또 누가 하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얼마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이거 판교 벨리자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끝나고 힐스테이트 리슈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반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더 이렇게 합집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만 19세 서울 경기 인천 19세 이상 만 19세 예, 성년 근데 만일에 혼인을 한 경우는 19세 이전에 이렇게 된 경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일반 공급에 대해서 이걸 왜 퍼하냐면 다른 데 없는 내용이 있어서 퍼갖고 온 거예요. 왜냐면은 자 소녀가장 있죠. 등본상 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세대주이긴 한데 이 사람이 미성년자야. 이러한 경우는 이 사람이 세대주로서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양하는 어제 새벽 3시에 워드를 쳐갖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19세 미만이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공급에서.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이 해당 내용은 제가 서머리 한 거라기보다는 말을 쉽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해설도 아니야. 그냥 말을 쉽게 해놨다고 뭐라 그러지?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을 써놓은 거니까 요거는 제가 역시 밴드와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내가 카페를 지금 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예. 판교 벨리자의 생초 특공이랑 일반이랑 동시에 예, 가능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김지연님. 예. 맞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특공을 하게 되면은 원모어 타임이라고 하죠. 한 번 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경쟁률이 확 낮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꼭 2번씩 넣으세요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당첨이 됐다 그러면 이제 특공 이거 하나로 가는 거예요. 예, 둘 다 당첨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집에 3사람이 당첨이 되는 경우도 내가 예전에 봤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판교 벨리자이는 당해 아닌가요? 아님 경기도 거주자도 청약을 할 수 있나요? 판교 벨리자이? 이제 저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청약 자격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서울 경기 인천 해갖고 그 요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이 말씀하신 당해는 아마 특공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특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경기도 거주자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순위 가점제. 이것도 내용이 이거 여기서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반 공급에 대한 내용. 얘기가 좀 잘못됐어요. 얘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굳이 뭐 지적을 하기에는 보다는 왜 그러냐면은 가점제, 추첨제, 선택 불가. 당연히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꼭 추첨제로 넣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멘트가 돼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헷갈리지. 추첨제로 넣으라고 하니까. 근데 추첨제를 선택을 하는 칸 자체가 없는데. 자, 2년 이내 가점자로 당첨된 자에 속하는 세대자는 추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 추첨으로 전환이 됩니다. 추첨으로 이쪽에서 추첨으로 당첨이 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8호제곱 타입 그러니까 중소형 여기는 100% 가점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힐스테이트 리슈비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50%를 추첨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서울에서
야, 서울에서 50%를 추첨을 준다?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무조건 들어가야죠. 1주택자, 저가점자, 이 사람들이 무조건 추첨으로 들어가야죠. 그것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들은 84 타입에다 넣으면은 안 돼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확률이 낮은 게 아니라 아예 안 돼. 자전 이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투기 수요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만일에 내 집 마련하게 되는 실입주자가 실거주 하시겠다는 분이 들어가는데 나는 큰 평형에 아유 난 요번에 아파트 한 번 딱 마련하는데 큰 타입에 집어 넣을래 그러면은 이 사람들 투기하는 사람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일에 이 사람이 무주택이면 가능해. 여기서 다 75% 이상은 무주택에다가 먼저 제공을 해주니까 그럼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근데 아무리 뭐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하고 해야 되니까 좀 이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역설적으로 또 이렇게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예, 75%는 이 사람들한테 내가 무주택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먼저 이렇게 제공을 해주니까. 예. 그건 여러분들이 전략에 따라서 잘 보셔야 됩니다. 가점이나 내 주머니 사정이나 이런 걸 좀 맞춰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추첨 시 50% 배정 물량 8호 이상 8호 이상 자 무주택 75%를 얘네들한테 주고 나머지 25%는 다시 경합 다시 요거는 내가 좀 하다가 뭐가 좀 필기를 해놓은 건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개판이란 얘기예요. 자 8호 이하는 당연히 100% 가점제입니다 라고 해서 2년 경과 예치금 충족은 돼야 되는 요거 통장 기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치금 충족이 안 돼갖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생초 일반을 같은 타입으로 공략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것은 그때그때 달라요. 이거는 부동산가도 몰라요. 이건 현장에 떴다방들이 제일 잘합니다. 내가 왜 현장을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굳이 기름값 들여갖고 그 새벽에 내가 맨날 현장 대구 갔다가 어디 갔다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모델하우스는 못 봐요. 볼 수가 당연히 없지. 예약도 안 되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현장에 가시게 되면은 떴다방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는 얼굴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정보를 줘요. 야, 요번에 통장이 몇 개가 들어갔어? 특공에 생초가 몇 개가 들어갔어?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를 잘 안 해줘. 예. 아무 상관이 없는데 괜히 지가 넣고서 지가 떨어질까봐 그런가? 일반 사람이 넣게 되면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안 해줘. 얘기를 잘 안 해줘. 부동산들은요 그 동네 현지 부동산 가게 되면은 몰라 이런 거 그냥 이 사람들은요 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날로 째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그냥 전화만 받고 그래갖고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래갖고 피가 5천인데 1일차에 피가 2,500으로 해서 반타작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이거를 매일같이 전화하느냐? 그렇지도 않아. 한 번 전화해서 첫날 5천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계속 5천으로 브리핑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날 시세가 2,500인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떴다방들이 안진뱅이 부동산 1층 부동산들을 가지고 논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청약 저축 이거는 좀 다릅니다. 예금으로 전환을 한 자. 청약 저축을 넣겠다는 사람들은 공공으로 해서 넣겠다는 거예요. 공공. 위례 같은 데서 했던 위례 신도시 같은데 공공 그리고 얘네들은 보통 위례 신도시 A1 5에서 그리고 A1 12블록에서 그때 A1 5에서 얼마 나왔다고요? 3,100만 원. 말이 돼 이게 3,100만 원? 매달 10만 원씩 납부를 해야 되는데 3천만 원짜리 통장이 들어가서 당첨이 됐습니다. 하다못해 2,500, 2,400 그러면은 20년 이상 납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20년 이상. 야, 대단하다. 그죠? 그런데 요번에 힐스테이트 리슈빌이나 요런 데서는 지금 얘기가 아니 저기 어디더라? 아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요번에 어디 그 청약 들어간 데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3천만 원짜리 통장과 4천만 원짜리 통장이 지금 거의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거기 A2 아유 A26 A26 요번에 맞아 위래
요번에 나오게 되면 4천만 원짜리 통장 여기에다 테라스 타입인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사람들이 4천만 원짜리 통장이면 얘는 지금 몇십 년을 분 통장이야 지금. 다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가점이 무지하게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A15랑 A112 같은 경우는 힐스테이트 리슈빌만큼은 아니지만 그 못지않게 개판 쳐서 나왔잖아요. 이것도 힐스테이트 리슈빌이 개판 쳐버리니까 얘가 갑자기 내용이 싹 따라가서 그러는데 이것도 그 못지않게 개판 진짜 완전 동호수 매치도 먹어서 진짜 야 근데 놀랬었잖아요. 그래갖고 이때 떨어졌던 사람들이 요번에 다 이쪽으로 얘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평면도가 테라스가 있고 그래갖고 이쁘게 맞아요. 위례 자이더시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이쪽으로 많이 몰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하게 되면 또 실거주 뭐 실거주는 어차피 마찬가지겠구나. 예, 공공이니까.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장에서 돌아가는 깨알같은 소식 4천만 원짜리 통장이 들어간다는 암울한 소식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 계산해보고 나는 1600만 원인데 뭐 이러면 야 이거 정말 늘 마음이 안 생기죠. 그래도 제가 항상 얘기하죠. 부동산은 뭐라고요? 뚜껑 열어봐야 안다 그랬지 않습니까? 몰라요. 미사 내가 항상 얘기한 게 다산에서 신특에서 미분양이 뜰 줄이야. 그 누가 알았겠어. 미달이 나왔으니까 그때 미달. 예, 하여튼 그때 그랬었어요. 예, 항상 얘기하는 거죠. 의뢰 자이더시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나도 요즘 자꾸 이게 생각이 안 나고 예, 벌써 그런 나이가 돼버렸어. 큰일 났어. 예. 청약 가점제인데 주택 분양권 입주권 포함해서 지분까지 야 이 지분도 안 돼 지분도.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번에도 우리 밴드에다 문의했었죠. 지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예. 외국인 배우자 이것도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우리 저번에 첫 번째 특공 때 스터디 때 예. 외국 사람이랑 결혼할 뻔했다고. 걔가 지금 한국까지 따라 들어와갖고 한국에서 다른 남자 만나갖고 걔 결혼해갖고 지금 거기서 미얀마이거든요. 예, 거기서 아파트 사갖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 생일날 아직도 카톡으로 전화해서 영상통화를 합니다. 얘 진짜 20년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저를 잊지 못하고. 예. 자랑질 갑자기. 자 60세 이상의 집이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까 거기는 65세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부모. 근데 요거는 60세 이상, 요거는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5점을 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장 가입기간 이거는 해봤자 1점씩이니까 계산을 조금 잘못해도 1점 빠지고 그런 것은 당첨에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건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무주택 같은 경우는 해봐야 2점짜리씩이니까 2점씩이니까 2점짜리 2점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것도 그렇게 당락의 영향이 뭐 65점이 커트라인인데 뭐 67점이야. 그래도 오케이 돼요. 이건 다 돼요. 근데 이건 상관이 없는데 부양 가족 수에서 5점이 빠져버리게 되면 커요. 이게 딱 여기서 걸린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5점이 빠져버리게 되면 이게 67점에서 65점 커트라인인데 갑자기 62점이 돼버리면 이게 당첨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큽니다. 이건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양시설. 예, 이거 우리 밴드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요양시설에 들어가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제외가 된대요. 요양시설이 있고 요양원이 있다고 또 그러던데 요양시설, 요양원 무슨 뭐 하여튼 이게 좀 다르더라고 글씨가요. 상호가 달라 상호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일반 청약에서 있는 내용인데 특공에서는 없었던 내용 30세 이상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이냐. 그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디 보자. 해외에 입주를 해외에 왔다 갔다 했을 경우가 있어요. 해외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세 이상에서는 뭐 90일 초과 뭐 이런 내용이 있고 30세 이하는 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별도의 사안으로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특공에서는 없었는데 일반 청약에서는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하시게 됩니다. 자녀가 군입대를 하게 되면 부양가족? 아니에요. 저희 군입대를 해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예전에 진행을 했었을 때 그냥 해서 진행을 해서 오케이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왜냐면 뭐 군인 같은 경우는 주소 이전한 거 아니잖아. 그죠? 하긴 뭐 해외도 뭐 주소 이전하고 가는 것도 아닌데 뭐. 그죠? 군 복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아주 서류 처리하느라고 힘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무조건 날짜를 맞춰야 되잖아요. 저기 휴가 나가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특공과 일반 청약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미래 자이더시티 자이가 겨울에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많이 해갖고 성과가 괜찮았죠. 어우, 광명에서 뭐 예전에 아주 엄청 났었지 뭐. 1차, 2차 프로죠. 예. 그때 뭐 대박이 나갔고 크리스마스 이브의 축배였었죠 그때. 다들 뭐 몇천씩은 벌어갔으니까 그때.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상하게 자기가 겨울에 많이 하고 또 분양 물량도 사실 좀 많고 그래서 여기 요번에 4천만 원짜리 통장, 3천만 원짜리 통장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어갖고 예, 그거 말씀을 드렸었고 청약 때문에 자녀 군입대를 미루신다는 분이 계시면은 그럼 저도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거 예, 뭔가 그렇게 되는 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혹시 모르니까 저도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저도 이거 정확하게 자신이 없어집니다 갑자기. 예. 그리고 내가 또 뭐 얘기하려고 그랬었더라? 입주권 다른 데에선 없었던 내용이죠. 입주권 그리고 지분 예, 이런 경우도 안 됩니다. 이거 예전에 밴드에서 질문으로 나왔었던 부분인데 마침 요번 공고문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 한번 짚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교 벨리자이 그리고 힐스 리슈빌 예, 수업 막판 되니까 이제 글씨가 막 날라다니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둘 다 평면도가 개판이죠. 완전 개판, 그냥 개판. 예. 군대 간 자녀나 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에 기숙사에 있는 사람? 아, 기숙사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지방대학교나 이제 또 서울에,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올라온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괜찮은데 가끔씩 해당 지자체에서 인구수 늘려야 된다고, 예, 승격해야 되니까 늘려야 된다고 주소 이전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 붙잡고서. 예, 그렇게 해갖고, 무슨 뭐 좀 해서 이거 좀 하나 올려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주소 좀 저기 우리 저기 기숙사나 우리 학교 어디 있는 뭐로 좀 해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안 되지. 아니지, 부양 가족이죠. 가족 수를 물어보는 건 맞죠. 가족은 가족 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 예, 그렇게 있는 경우는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에 10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19분이 오셔갖고 갑자기 어떻게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거 있었죠. 네. 오늘은 아무래도 가위바위보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싹 다 오려나갔고 여기다가 예,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 멀리 좀 봐야 되겠다 이제. 아유. 그래서 이건 덮어 놓으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해야 될 게 이제 뭐냐 상품 나눠 드려야죠. 열공하신 분들을 위한 상품. 내가 드릴 게 뭐가 없어. 뭐 해봐요 또 뭐 맨날 책이지 뭐 맨날 그죠? 네. 아야야야. 그래서 요번에 오늘도 책하고 USB 하나 나눠드리고 다음번에는 저거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네, 내가 겨울마다 쓰고 있는 버치비. 예.
이거 괜찮던데 이거? 그래서 다음에는 겨울용품. 맞아. 다음에 그거 드려야 되겠다. 나 핫팩 되게 많은데. 예. 핫팩이 많아가지고 그거 다 나눠드리겠다. 다음엔 그거 할게요. 예. 요번에는 일단은 요거하고 요거 할게요. 예. 상품은요, 무조건 제가 드려야지 기분이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받으시고 난 다음에 알아서 하셔야 돼요. 김다나님 저번에 책 안 받으셨나? 나 당첨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당첨은요, 국토부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 힘이 안 돼요. 어, 자,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위바위보를 잘 하셔야 돼. 자, 어떻게 해서 하셔야 되느냐? 가위바위보 하는 순간 각자 하나씩은 빨리 써서 딱 내셔야 돼. 그죠? 그래서 갑자기 바꾸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뭐 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딱 보고서 하셔야 돼. 아셨죠? 그래 남들이 바꾸나 안 바꾸나 잘 보세요. 남들이 뭘 냈나? 아셨죠? 예. 자, 당첨이 됐는데 집에 손님이 오신 관계로 라방에 참여를 못했다고요? 그때 저기 예당 들어가셨었나 보다. 예. 그렇게 되면은 팔자리 언니 한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자,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걸로 하고요.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을 위한 인터넷 마케팅. 요건 사업하신 분이 읽으셔도 됩니다. 그날 두 번이나 뽑히셨는데, 예, 그렇게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자, 요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책 다 읽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기 도서관 가게 되면 책을 가나다 순으로 다 읽지 않잖아요. 그죠? 요거 챕터 2번하고 챕터 3번만 읽으세요. 챕터 3번도 여기까지만 읽으면 돼. 이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148페이지 요거 3번하고 4번 4번까지만 읽으면 돼요. 요거하고 자 그러면 사실 몇 페이지 안 돼. 50페이지에서 여기까지니까 한 100페이지? 예, 얼마 안 되니까 요것만 읽으셔도 그 사람의 매출의 2배는 내가 보장을 합니다. 진짜 매출 2배 이상 보장. 자 제일 처음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는 분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하시게 되면 가위바위보 셋 중에 하나 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위, 바위, 보! 잘 보세요. 자, 김하중님 가위, 김현서님 보, 주재영님 바위, 박규수님 바위, 파이팅은 빠지고. 자, 보 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마 글씨를 쓰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제가 무엇을 내게 될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면지를 활용하는 거. 자, 김도희님 보까지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가위입니다. 가위. 예. 보내신 분 다 떨어졌습니다. 바위 내신 분 바위. 바위 내가 봤는데. 박기수님, 주재영님. 박기수님, 주재영님. 예, 파이팅요. 빠지시고. 바위. 두 분입니다. 두 분. 자, 그럼 두 분만 다시 해서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기수님과 주재영님. 자, 가위바위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자, 바위. 아니야, 잠깐. 두 분을 해서 두 분이 똑같은 게 나왔는데 내가 이기게 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역시 팔자련이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두 분만, 다른 분 아니고. 자, 바위, 보 했는데 두 분이 벌써 바위를 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만 뽑으면 되죠. 자, 그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과연 매일같이 상품을 하나씩 타가는 박기수님이냐 아니면은 주재영님이냐. 자, 바위 비겼습니다. 자, 어떻게 다시 한번 내볼까요? 아니면 제가 다시 한번 그냥 뽑아볼까요? 나는 한 장 쥐고 있는데 지금 뽑아볼까요? 오케이, 뽑아보겠습니다. 가위 제가 졌네. 오케이. 자, 다시 해요. 예. 제가 졌으니까 어차피 다시 해야 돼요. 두 분 중에 한 분을 뽑아야 되니까. 자, 저는 한 장을 뽑았습니다. 자, 두 분 다시 가위바위보. 빨리 내세요. 두 분이 볼을 내셨습니다.
저는 가위가 나왔습니다. 웬일이야. 한 분이 남아야 되는데 두 분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책은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 김기수님, 주지영님, 박기수님, 김다나님, 그리고 김아중님, 김현선님, 여기 계신 분 예당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다나님도 마찬가지고, 박근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죠. 예. 자, 다시 요거 집어넣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네. 자, 전화 하나 뽑았습니다. 알아서 잘 내시기 바랍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빨리빨리 내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내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내시기 바랍니다. 자, 바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바위, 바위. 자, 어느 정도 이제 다 나왔죠. 자, 바꾸는 거 없고요. 바위입니다, 바위. 자, 가위는 다 떨어지시면 되고요. 바위, 바위. 그러니까 나를 이기신 분들, 보자기 내신 분들이 이기신 거네. 그죠? 자, 그럼 보자기 보보 조혜라님, 그리고 김아중님, 자, 이렇게 해서 박근숙님, 자, 이렇게 해서 세 분. 오케이, 좋습니다. 세 분.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가위바위보! 김아중님 아니고, 김은서님 아니고, 김아중님만, 그리고 저희 다른 분만, 자, 이긴 분만 하는 거예요. 자, 저는 한 장 쥐고 있고요. 보입니다, 보. 자, 김아중님, 저랑 비겼으니까, 김아중님은 비긴 거고, 자, 가을 내신 분, 조혜라님, 그리고 박근수님,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 가위바위보 하시고요. 두 분 가위바위보 하시기 바랍니다. 가위바위보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임인지 몰랐어요. 자, 저는 한 장을 쥐고 있고요. 자, 박근숙님, 조혜라님, 가위바위보! 보하고 바위 드디어 갈렸습니다. 자, 보! 바위하고 보! 보자기, 예, 바위. 비겼고, 이기신 분 없고요. 다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가위, 바위, 예, 조혜라님, 승! 자, 조혜라님 축하드리고요. 조혜라님은 저한테 그거 하나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하나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조혜라님, 요거 이름 제가 써놓고 잘 기억을 하고 있을게요. 자, 요번에 다시 한번 요거 하나 가지고 들어갑니다. 조혜라님은 요번에 빠지시고요. 김기영님 들어오셨네. 자, 방패 요거 하나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섰고요. 자, 조혜라님을 제외한 모든 분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예. 자, 준비하시고요. 가위바위보. 김기영님, 요번에 제발 좀 하나 좀 타가시기 바랍니다. 자, 전 여기 뽑았습니다. 자, 막 나옵니다. 자, 다른 분 거 잘 보세요. 네, 박기수님 빠지시고요. 자, 바위입니다. 바위. 바위. 내가 이제 바위를 내서, 그러니까 보 내신 분, 보. 네, 조영희님, 김아중님, 네. 졸다가 눈이 초롱초롱,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내신 분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김아중님하고, 자, 두 분 가위바위보 하시기 바랍니다. 가위바위보! 요번에 제가 또 한 장 쥐고 있는데, 바로 해서 제가 바로 이긴 사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하셨어요? 자,
내가 보기엔 김하중이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 보겠습니다. 아까 보내신 분 하셨어요? 조영희님. 가위 내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한 분은 가위, 한 분은 보. 보. 가위 내신 조영희님 승. 자, 요거는 조영희님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잠깐만. 이거 아까 저기 누가 당첨이 되셨더라? 아유, 헷갈린다. 씨, 방금 했는데. 자, 지금 요거는 조영희 님이 당첨이 되셨고, 이거 아까는 조혜라 님. 예, 맞아요. 예, 이렇게 해서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공부하시느라고,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일요일 날 오후 4시가 불편하신 분들은 어차피 출근해야 되니까 그냥 저녁에 하자라고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합을 해갖고 저녁 시간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아침 일찍으로 하든지 토요일로 하든지 해서 시간을 한번 조금 바꿔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분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